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학교는 이종호 TV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금융론을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 5분 순삭 어떻게 잘 듣고 계시나요? 5분 순삭은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 자투리 시간 좀 남으셨을 때 이렇게 복습 용도로 들어주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번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종호 5분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5분 순삭만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우리 5분 순삭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캡처 지금 보이시죠? 예, 요 화면으로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채널 안에서 우리 5분 순삭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으로 활용하시면 5분 순삭만 빠르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부동산 금융론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는 초기대출금리가 다소 낮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금리 또는 초기대출금리가 고정금리는 높게 시작, 변동금리는 낮게 시작, 요거부터 기억하시고요. 자,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데, 일단 내가 쓰고 있는 금리를 저당이자율이라 그래요.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이자를. 근데 이거는 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고정금리니까. 근데 시장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금리를 주목을 지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승했다. 그럼 내가 쓰고 있는 금리가 비싸요, 싸요? 싸죠. 그럼 그때는 뭐 하는 게 좋다?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는 나는 고정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장금리는 싸니까 저걸 쓰고 싶겠죠. 그럼 내 걸 뭐하고? 조기상환하고 만기 전에 변제를 해버리고 저놈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뭐냐면, 어떨 때 조기상환을 하느냐가 중요한 테마거든요. 조기상환은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내 걸 조기상환하고 저놈으로 갈아탄다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또는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조기상환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조하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조하 이렇게. 이 방법 어때요?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말고, 조하, 조기상환은 하락할 때 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금리 상승기 또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조기상환한다. 그러면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X가 되는 겁니다. 금리 하락기,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때 조기상환한다. 중요한 테마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변동금리는 항상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기준금리를 지표, 인덱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CD 또는 코픽스 같은 게 있어요.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준금리가 3개월, 주로 CD입니다. 그리고 코픽스는 보통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변동을 해요. 그래서 금리가 변동을 하는 거지, 가산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불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걸 착각을 좀 많이 하시던데,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지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변동금리에서 금리가 변동되는 이유는 무엇이 변해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CD 코픽스가 변동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지, 가산금리가 변동되어서가 아니다. 가산금리는 한번 결정되면 만기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변동금리는 이자율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동그라미 1번,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동그라미 2번, 위험이 더 증가된다. 동그라미 3번.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손가락 3개를 딱 꺼내서요. 주기가 무엇할수록 짧을수록 누가 누구한테,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위험이 어떻게 증가된다? 더 증가된다. 그래서 짧을수록 대차 더, 짧을수록 대차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문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길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그러면 X,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덜 증가된다. 그래도 X, 주기가 짧을수록, 유명한 지문입니다. 차입자에서 대출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그래도 X가 되는 겁니다.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위험이 더 증가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테마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아나가는 방법, 자금의 상환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자, 자금의 상환 방법은 종류가 몇 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균등, 두 번째는 원리금균등, 세 번째는 점증상환,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갖다 우리는 증식상환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빌리고 갚는 방법에는 원금, 원리금, 채증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원금균등은 먼저 우리 그림으로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면, 원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금, 이자는 처음에 어떻게 되고 많고 가면 갈수록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다른 어떤 상환 방식보다도 초반에 갚는 돈의 크기가 크고요. 남아있는 잔금의 크기가 작은 방식이 원금균등이라면, 원리금균등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로 우하형으로 나눈 다음에 원리.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죠. 원금 어떻게 되고요?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증가되고요.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고요? 감소되고요. 전체 막대, 전체 상환 금액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이에요. 점증 상환, 최정식 상환은 초기 지불금이 낮은 수준이다가 후기로 갈수록 지불금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방식. 이거를 최정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 갚는 돈은 작지만 남아있는 무엇의 크기, 잔금의 크기는 가장 큰 상환 방식을 우리는 최정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의 특징 몇 가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 빌린 돈이 1억이다 라는 가정을 좀 할게요. 상환 기간은 30년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얼마 빌려서? 1억 빌려서 30년 동안 돈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원금 균등은 여기 보니까 원금, 여기 원금이죠. 원금이 불변, 오케이. 이자는 점점 어떻게 되죠? 감소. 전체 갚는 돈을 합친 돈을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리금도 점점 어떻게? 감소가 됩니다. 얘는 딱 1억 빌리고 30년 동안 갚아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딱 절반 지나면, 15년 지나면 5천만 원 갚아 나갈 수 있고요. 나머지 15년간 5천만 원을 갚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